중개사TV 김대호의 중개사TV. 자, 2021년 32회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41번 문제풀이를 합니다. 자, 민법 41번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 자,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죠. 자, 의사표시에는 단독행위 그리고 계약 그 다음에 합동행위가 있죠. 자, 하지만 단독행위라는 것은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가 있고 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가 있습니다. 자, 단독행위라는 것은 자, 상대방에게 내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바로 효력이 발생되는 것을 단독행위라고 합니다. 자, 상대방의 합의까지 계약까지 갈 필요가 없어요. 자, 상대방에게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효력이 발생되는 것을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라고 합니다. 하지만 굳이 상대방이 없이 표의자 스스로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효력이 발생되는 것도 있어요. 이것이 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가 됩니다. 단독행위는 대상이 있는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가 있고 상대방 필요 없이 나 스스로 의사표시하는 행위가 있죠. 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가 있다. 그 구별을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는 자, 곰곰이 생각하면 상대방이 있어야 상대방에게 의사표시를 하는 문장이 나와야겠죠. 그래서 공유 지분을 포기한다. 자, 공동소유 여러 공동소유자 중에 그 사람한테 내 지분을 포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지분을 너희들 지분 비율대로 나누어 가져가라 하고 의사를 표시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겠죠. 지분 이전 등기를 함으로써 효력이 발생됩니다. 공유 지분은 말만 해서는 안 되죠. 자, 지분 이전 등기를 해야 비로소 효력이 발생되지만 누구한테 말해야 된다? 공동 소유자들한테 말해야겠죠. 하늘에다가 나 혼자 지분을 포기한다 하면 안 되죠. 자, 공유 지분의 포기는 자, 공동 소유자들에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 해당합니다. 자, 공유 지분의 포기는 등기를 해야지만 효력이 발생되지만 공동 소유자에게 반드시 의사를 표시해야 되죠. 나 혼자 이불 속에서 포기한다고 해서 포기가 됩니까? 자, 공동 소유자들에게 의사 표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공유 지분의 포기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로 갑니다. 자, 무권대리 행위의 추인도 자, 무권대리인이 상대방과 계약한 걸 본인이 상대방에게 추인을 해야 되죠. 그래서 무권대리 행위의 추인은 상대방에게 또는 제3자 누구에게나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할 수 있는 게 추인이에요. 추인이라는 것은 사후승낙 개념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에게 추인을 해야지 나 혼자 추인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무권대리 행위의 추인도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가 됩니다. 그 다음에 상계 의사표시, 상계도 상대방에게 자, 너가 나한테 줄 돈, 내가 너한테 줄 돈 서로 퉁치자. 자, 퉁치자 하는 게 상계죠. 자, 퉁칠 때 상대방인데 말을 해야지 하늘에다 대고 말을 해서는 안 되죠. 그래서 상계 의사표시도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로 갑니다. 자, 취득시효 이익의 포기. 자, 취득시효가 달성이 되면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적법하게 취득시효 20년이 완성되면 등기 청구권이 발생됩니다. 등기 청구권이 발생되니까 그 등기 명의자에게 등기를 나한테 해달라고 요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등기 명의자에게 취득시효 이익을 포기하는 거죠. 취득시효 이익도 상대가 있는 겁니다. 상대에게 나한테 등기를 해달라고 내가 요구할 판인데 야, 등기 나한테 안 해줘도 돼. 내가 취득시효를 포기하겠다 하고 상대방에게 포기를 하는 거죠. 취득시효 이익의 포기도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가 됩니다.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 굳이 암기하려고 하지 마시고 상식선에서 대상자가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로 갑니다. 공유 지분의 포기, 자, 공동 소유자에게 포기하겠다고 말을 해야 되죠. 야, 무권대리 행위의 추인, 상대방이나 제3자, 계약에 관련된 제3자에게 추인을 해야겠죠. 그 다음에 상계 의사표시, 상대방이 나한테 줄 돈 있는 그 상대방에게 서로 퉁치자, 상계의 의사표시도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로 갑니다. 자, 취득시효 이익의 포기, 자, 내가 등기 청구권을 행사하려고 했는데 그 등기 명의자에게 등기 취득시효 이익을 포기하겠다. 상대가 있는 단독행위로 갑니다. 자, 근데 5번 재단법인의 설립행위는 자, 상대가 없죠. 재단법인이라는 것은 자, 내가 재산을 출연해서 하나의 재산적인 어떤 공동체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내가 재산을 출연하면 됩니다. 내 재산을 내가 내놓으면 되는 거예요. 상대가 굳이 있다 없다? 상대가 없는
단독행위로 갑니다. 재단법인의 설립은 상대가 없죠. 내 스스로 재산을 출연하는 거죠. 내 스스로 재산을 출연하기 때문에 재단법인의 설립은 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로 간다. 그래서 재단법인의 설립행위가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재단법인 설립행위는 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가 된다. 자, 그러면 의사표시에는 단독행위가 있는데 단독행위는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와 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 반드시 구별하셔야 됩니다. 자, 단독행위는 자, 의무 부담 행위가 없어요. 내가 의사만 표시하면 되는 겁니다. 자, 서로 간에 의무 부담 행위가 있는 것은 계약이죠. 계약은 서로 간의 합의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권리 의무 부담 행위가 발생이 합니다. 하지만 단독행위는 의무 부담 행위가 없어요. 의무 부담 행위가 없이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되는 것을 단독행위라 그럽니다. 자,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는 자, 계약의 해제가 있죠. 계약의 해제, 상대방에게 해제 의사표시를 발생하는 거죠. 법정 해제도 마찬가지. 임대차 계약의 해제나 해지는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가 됩니다. 청약의 철회도 상대방에게 철회하는 거죠. 청약의 철회, 숙곤행위의 철회도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가 됩니다. 자,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도 상대방에게 하는 거죠. 자,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 착오,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 법률 행위의 취소 행위도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가 된다. 자, 법정 대리인의 동의도 상대방에게 동의를 하는 거죠. 임차권 양도의 동의도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가 된다. 자, 무권 대리 행위에서 본인의 추인은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라고 했죠. 자, 대리권 수요 행위, 대리권도 수요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대리권을 주는 거죠.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자, 채무를 면제시켜 주겠다. 면제도 상대방에게 면제시켜 주는 거죠. 채무 면제도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재산을 기부하는 것도 상대방에게 주는 거죠. 자,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상계를 하자. 상계 의사표시도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자, 공유 지분의 포기도 공동 소유자에게 내 지분을 포기하겠다 말하는 거죠. 공유 지분의 포기도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하지만 이 공유 지분의 포기는 반드시 등기를 수반을 해야 됩니다. 등기를 완료해야 공유 지분의 포기의 효과가 달성된다. 자, 채권의 포기. 자, 내가 너한테 받을 돈을 포기하겠다. 상대방에게 포기하는 거죠. 채권의 포기, 시효취득 이익의 포기, 취득 시효 이익의 포기도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가 됩니다. 다음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죠.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굳이 상대가 없이 나 혼자 나의 스스로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효력이 발생되는 걸 말하죠. 굳이 상대가 없어요. 내 스스로 하는 걸 말하죠. 자, 소유권의 포기죠. 자, 소유권은 상대가 포기하니까 내가 갖고 있는 걸 포기하는 거죠. 소유권의 포기는 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입니다. 채권의 포기, 공유지분의 포기, 취득시효 이익의 포기는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지만 전체 내가 갖고 있는 것을 포기하는 거, 소유권의 포기, 점유권의 포기, 물권을 포기하는 것은 내가 권리에 대한 권리자를 포기하는 거죠. 상대가 필요 없습니다. 자, 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는 소유권, 점유권, 물권에 대한 권리의 포기입니다. 소유권의 포기, 점유권의 포기, 물권의 포기는 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라는 거. 그리고 내가 혼자 죽어서 누구한테 재산을 주겠다. 유언 또는 유증, 이것은 상대방이 없는 거죠. 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 나 혼자 작성하는 거죠. 유언과 유증은 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가 됩니다. 그리고 재단법인 설립행위, 재산을 출연하는 것은 상대가 없죠. 내 스스로 내 재산을 출연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별로 종류가 많지 않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상대방이 없이 나 혼자 의사표시로 효력이 발생되는 것, 소유권의 포기, 점유권의 포기, 물권의 포기, 유언과 유증, 재단법인 설립행위, 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다. 자, 나머지 대부분은 상대가 있는 단독행위가 되겠죠. 자, 출연행위라는 것은 자신의 재산을 출제해서 타인의 재산에 증가가 있어야 됩니다. 자신의 출제로 타인의 재산에 증가가 있어야 이건 출연행위가 됩니다. 타인의 재산이 증가시키지 않으면서 행위자의 재산만 감소시키는 것은 출연이 아니에요. 반드시 어떤 대상의 재산을 증가시키는 것이 출연행위입니다. 내 재산이 감소되지만 상대방의 재산이 증가가 돼야 이건 출연행위라 그럽니다. 자, 타인의 재산이 증가되지 않은 것은 나 혼자 재산을 소비하는 겁니다. 소비. 자, 소비가 아니라 출연행위라는 것은 내 재산이 줄어드는 것만큼 어떤 대상의 재산이 불어나는 것을
출연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재산 출연 행위로 인한 재단법인 설립 행위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가 됩니다. 자,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종류가 많지 않으니까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재단법인 설립 행위, 소유권 포기, 점유권을 포기, 물권을 포기, 유언과 유증은 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가 됩니다. 자, 포기가 무조건 상대방이 없다고 하면 안 돼요. 자, 포기도 공유지분의 포기, 채권의 포기, 취득시효 이익의 포기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가 됩니다. 자, 하지만 전체적인 소유권과 점유권과 물권을 포기한다는 것은 상대방이 없습니다. 그래서 소유권, 점유권, 물권의 포기는 상대방이 없는 거고, 자, 공유 지분을 포기하겠다. 받을 채권을 포기하겠다. 취득시효 이익을 포기하겠다는 것은 상대방이 있는 포기로 갑니다. 자,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와 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를 반드시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자, 민법 문제 41번을 풀어드렸습니다.